스마트폰 케이스 종류에 따른 스마트폰이 받는 충격량 고찰.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1학년도 한성과학고 영재교육원 중3 물리 A 연구과정의 강혁, 김승균, 서지우, 유태영입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는 서론, 물리적 용어 정리, 화학적 용어 정리, 연구 목적과 동기, 스마트폰 케이스 종류, 트래커, 실험 결과, 실험 고찰, 최종 결론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론입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스마트폰 사용 인구는 전체 인구의 93.4%입니다. 스마트폰은 사용 중 떨어뜨렸을 시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지거나 깨질 정도로 내구성에 있어서 좋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람들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인구의 증가에 따라 스마트폰 케이스의 수요 증가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물리적 용어 정리입니다. 충격량은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운동량의 변화로 운동량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단위는 뉴턴 세크를 사용합니다. 자유낙하는 어떤 물체가 오직 중력만을 받아 초기 속도가 0인 상태로 지상을 향해 낙하하는 운동을 뜻합니다. 슬로우 모션은 영상의 효과로 영상을 실제보다 느린 속도로 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학적 용어 정리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비스페놀 A와 포스젠의 연쇄 구조로 이루어진 무색 투명한 무정형의 열 가소성 플라스틱 중합체입니다. 쉽게 가공할 수 있고 사출 성형되며 열 성형이 됩니다. 실리콘은 규소와 산소의 결합을 주축으로 하는 중합체를 의미합니다. 무색 무취이며 산화가 느리고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절연체입니다. 폴리우레탄은 열경화성 수지는 아니나 유사한 3차원 구조를 가진 플라스틱입니다. 질기고 화학 약품에 잘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물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부서지기 쉽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깨트립니다. 영국의 통신사 O2 UK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750만 명의 영국인이 깨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내구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중에는 많은 케이스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케이스 중 어떤 것이 더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4종류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끼운 스마트폰을 자유낙하시킴으로써 스마트폰을 가장 잘 보호해주는 케이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케이스 선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케이스 재질로 폴리카보네이트, 실리콘, 우레탄이 사용되었으며 젤리 케이스와 슬림 케이스에서는 모두 폴리카보네이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케이스의 형태는 시장에 판매되는 것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모양으로 크게 젤리 케이스, 실리콘 케이스, 탱크 케이스, 슬림 케이스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실제 스마트폰을 대신해 비슷한 크기와 무게를 가진 스마트폰 모형을 이용했습니다. 트래커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어떠한 물체의 위치 변화, 속도, 운동량 등 다양한 물리량을 도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트래킹 과정인데요. 1m 자를 기준으로 1m를 잡았고 낙하 중인 핸드폰은 탱크 케이스를 끼고 있으므로 무게는 탱크 케이스 포함 무게인 185g으로 잡아주었습니다. 또 핸드폰의 초기 위치를 원점으로 잡고 운동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트래커를 이용해 휴대폰의 Y축 방향으로의 운동량을 구해냈고 휴대폰의 충격력을 구하기 위해 운동량이 최대가 되었다가 충돌 후 다시 최대가 되는 지점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그래프에서 운동량의 절대값이 음의 방향으로 최대, 즉 숫자상으로 최소값일 때와 절대값이 양의 방향으로 최대, 즉 숫자상으로 최대값일 때의 절대값을 더해 그 사이의 시간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횟수 및 충격력과 평균 충격력에 대한 표입니다. 케이스가 없는 일반은 1차, 2차 실험을 했고 3차, 4차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평균 충격력은
3.22N입니다. 탱크 케이스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실험을 하였고 평균 충격력은 2.37N입니다. 실리콘 케이스는 1차, 2차, 3차 실험을 하였고 4차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평균 충격력은 4N입니다. 젤리 케이스는 1차, 2차 실험을 하였고 3차와 4차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평균 충격력은 2.68N입니다. 슬림 케이스는 1차, 2차 실험을 하였고 3차, 4차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평균 충격력은 4.49N입니다. 따라서 충격력을 많이 받는 케이스의 순으로는 슬림 케이스, 실리콘 케이스, 일반, 젤리 케이스, 탱크 케이스입니다. 다음 실험 고찰입니다. 실험을 하는 도중에 목각 휴대폰 앞유리가 깨지는 일이 벌어져 각 케이스 종류마다 똑같은 횟수의 실험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번 실험을 하지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또한 목각폰 부상을 우려해 스카치 테이프를 감싸고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실험의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아쉽습니다.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탱크 케이스, 젤리 케이스, 일반, 실리콘 케이스, 슬림 케이스 순으로 충격력을 잘 흡수하므로 탱크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스마트폰 케이스를 강화하거나 스마트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 때 탱크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탱크 케이스처럼 스마트폰의 모서리를 보호해주는 케이스는 많은데 정작 스마트폰에서 여러 칩이나 스마트폰을 구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품들이 있는 뒷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케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뒷부분까지 보호해줄 수 있는 케이스를 개발하여 다시 충격량을 구하는 실험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